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도르노의 철학에서 특별히 짜임 관계 또는 콘스텔라치온, 독일어는 콘스텔라치온인데 영어로는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직역하면 별자리 또는 성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별자리나 성자라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별자리를 말할 수 있죠. 뭐 북극성도 얘기할 수 있고, 예? 예를 들면 페가수스 또는 뭐 무슨 대부분 사자자리 또는 그 밖에 다른 많은 우리가 그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 예를 들면 뭐 황소자리, 물소리자리, 천성자리 또는 뭐 이렇게 양자리, 처녀자리, 그런데 다 그런 건 뭐죠? 전갈자리. 그러니까 어떤 전갈의 모양을 가지고 별자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전갈의 모양으로 기획해서 이걸 전갈자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얘기겠죠. 예를 들면 그 별들 간의 거리나 이런 관계로 봤을 때 그것을 그렇게 연결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죠. 다만 우리가 그냥 별들을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한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우리는 의식 안으로 들어온 세계만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우리가 중심이 된 세상을 우리 방식으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주체성,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독단적일 수가 있죠. 독단적이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어떤 주체성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거에 대해서 아도르노가 끝없이 얘기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객체 우선성을 끝없이 얘기해왔어요. 그러니까 객체가 우선한다 할 때, 사실은 객체가 우선한다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방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독단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객체가 우선한다는 말은 객체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객체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와 독립된 객체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 의식 바깥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게 객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 의식도 형성될 수가 없죠. 따라서 비록 객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에 포착되고 의식이 구성하고 의식이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이 그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객관성, 객체성에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별자리처럼 이해하자는 거예요. 별자리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 의식이 만든 세계를 마치 완벽한 세계처럼, 완벽한 체계적으로 구성된 세계처럼 보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물을 이해할 때, 예를 들면 분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분류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유, 종,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죠. 유와 종에 따라서, 또는 그 밖에 다양한 분류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류 방식에 의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게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요. 또 합리성도 있고, 또 그래서 특히 유용성이 있죠. 근데 그런 유용성만큼 그게 곧바로 진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 그 다음에 속, 과, 목, 강, 문, 개, 이게 따라서 우리가 나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유용성이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만 돼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지금 이 종속 관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방식대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를 완벽하게 어떤 삼각형 구도로 체계적 어떤 정점을 구성하고 그 정점에 의해서 이렇게 체계를 구성하는 이 피라미드식
체계로만 세상을 이해할 게 아니라 짜인 관계로 별자리처럼 보자. 성자처럼 보자는 거죠. 성자처럼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체계를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지금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사자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짜인 관계는 언제든지 변형 가능한 게 개방성이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갈자리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스템이 견고하게 구축되면 우리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죠.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 시스템 바깥을 우리는 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속, 과목, 강문계라 하는 것도 하나의 견고한 시스템이 아니라 피라미드형 시스템이 아니라 별자리형 성좌 같은 어떤 짜인 관계를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아도르노의 제안입니다. 조금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면 그 텍스트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객체를 짜인 관계 속에서 파악했을 때에만 동일화되지 않는 객체의 비동일성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딱 견고하게 짜면, 그러니까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시스템을 딱 짜면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비동일성, 동일화되지 않는 것들은 다 배제하는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짜임 관계만이 내부에서 개념이 잘라버린 것, 즉 개념이 될 수 없지만 또한 그만큼 되고자 원하는 것, 개념 이상의 것을 외부로부터 표현한다. 인용문인데요. 그러니까 부정변증법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짜임 관계만이 외부에서 개념이 잘라내버린 것, 즉 개념이 될 수는 없지만 또한 그 개념이 되고자 원하는 것, 개념 이상의 것을 외부로부터 표출한다. 이 개념이란 말을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개념 그러면 개념이란 말은 굉장히 어렵죠. 일단 낱말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개념 그러면 그래서 개념 그러면 이런 말 하죠. 그 친구 참 개념 없어. 그 말은 뭔가 개념이 없다는 말은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 또는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럴 때 개념 없다 하거든요. 앞뒤 분간 못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개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을까요? 개념이란 말에 대한 그 이해의 지평, 개념이란 말의 지평은 너무 넓어요. 지평이. 그래서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